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루머입니다. 샤를 르클레르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페라리를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 결승선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죠. 르클레르는 그리드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갖춘 드라이버지만 조직 정비조차 제대로 안 되는 팀에 계속 묶여 있다면 월드 챔피언이 되지 못한 채 커리어를 마감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매니지먼트가 실제로 새 팀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르클레르는 이제 진짜 자신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온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포뮬러1에 데뷔할 때 동세대 중 가장 유망한 재능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빠르고 공격적이며 기술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드라이버였고 페라리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팀의 오랜 우승 가뭄을 끊어줄 선수로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지금 그가 포뮬러1에서 달린 지 벌써 7시즌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월드 챔피언 타이틀은 없습니다. 예전엔 시간 문제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정말 가능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과연 그는 페라리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르클레르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가 속한 팀은 계속해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페라리는 여전히 신뢰성 문제, 전략 실수, 그리고 시즌 후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성능 문제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대는 생기지만 결과는 늘 같습니다. 네, 실망과 좌절. 자, 결승선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르클레르는 분명 훌륭한 드라이버지만 페라리에 너무 깊이 묶여 있어서 결국 챔피언 타이틀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 그는 여전히 페라리를 구원할 사나이가 되길 원하지만 그 인내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고 새로운 재능들은 계속해서 그리드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정상급이지만 결단이 늦어지면 늦출수록 뒤처질 위험도 커지죠. 르클레르의 계약은 2029년까지로 알려졌지만 2027년을 이적 시점으로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크다는 뜻이죠. 그의 매니저 니콜라 토드는 이미 여러의 옵션을 물색하고 있고 만약 페라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리드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그 자체로 팀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왔다는 건 르클레르 측이 페라리에게 변화의 압박을 주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필요한 건 연습 주행이나 시뮬레이션에서 잘 나오는 차가 아니라 실제로 우승을 만들어내는 차입니다. 하지만 마라넬로는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르클레르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페라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는 포뮬러1 역사 속에서 재능은 있었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던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스타로 남을 수도 있어요.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발이 묶인 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샤를 르클레르의 매니저인 니콜라 토드는 이미 시장에서 여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페라리가 챔피언 경쟁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다른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현재 르클레르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팀은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맥라렌입니다. 잭 브라운이 랜도 노리스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죠. 노리스는 팀의 얼굴이고 장기 계약도 맺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마크 웨버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웨버는 공개적으로 페라리는 피아스트리에게 매력적인 행선지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곧 자리 바꾸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르클레르가 맥라렌으로 가고 피아스트리가 페라리로 오는 구조죠. 이론상으론 모두가 윈윈입니다. 맥라렌은 또 하나의 빅네임을 얻고 페라리는 기술적 수준을 유지하며 르클레르는 상승세에 있는 팀에서 바로 우승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무엇보다 페라리가 피아스트리를 영입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리스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턴 마틴입니다. 로렌스 스트롤은 팀을 톱팀으로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2026년부터 혼다와의 파트너십이 시작되면 이 프로젝트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장점은 분명합니다. 최신 시설,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에스턴은 아직 성적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전통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새 규정에서도 정말로 챔피언 후보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르클레르 입장에선 상당히 모험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매력적인 옵션은 메르세데스입니다. 2022년 이후 다소 기복은 있지만 여전히 포뮬러1에서 가장 탄탄한 구조를 가진 팀 중 하나죠. 토토볼프는 실제로 니콜라 토드와 카프리에서 만났고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메르세데스의 미래도 막스 베르스타펜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만약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을 떠나기로 한다면 그가 메르세데스의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르클레르와의 협상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미 이런 미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르클레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설령 그가 당장 이적하지 않더라도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마라넬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죠. 지금 이대로면 나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 결국 르클레르의 미래는 페라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피아스트리, 노리스, 알론소, 러셀, 그리고 베르스타펜까지. 그 누구 하나의 움직임만으로도 전체 퍼즐이 뒤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퍼즐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드라이버 시장의 지각 변동을 눈앞에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만이 이 움직임의 중심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드라이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막스 베르스타펜이 있죠.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포뮬러 1에 무기한 남을 생각은 없다고요. 최근엔 그 GT3 레이스에도 출전하고 있죠. 이 말은 곧 베르스타펜이 2028년 이전에 레드불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전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만약 메르세데스가 베르스타펜을 데려가는 선택을 한다면 르클레르가 들어갈 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그는 맥라렌이나 에스턴 마틴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카를로스 사인츠. 2024년 페라리를 떠난 그는 사실상 팀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신중하고 비판도 자제하면서 페라리와의 관계를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해왔죠. 이제 그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라넬로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인츠를 안정적인 카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 있고 실력도 검증된 드라이버. 만약 2027년에 드라이버 라인업을 전면 개편하게 된다면 그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동시에 떠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인츠의 복귀는 전혀 이상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해 2027년은 해밀턴에게도 중대한 시점이죠. 현재 계약은 2026년까지이고 그가 다시 우승권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F1 커리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는 해입니다. 만약 두 드라이버가 모두 팀을 떠난다면 페라리는 핵심 전력을 한 번에 잃게 되고 그건 곧 제로베이스에서의 리빌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인츠의 복귀는 하나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르클레르는요? 결국 그를 움직이게 할 건 개인의 야망입니다. 그는 챔피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꿈이 페라리 안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7시즌 동안 타이틀은커녕 포디움조차 희귀해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정체된 느낌마저 듭니다. 결승선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는 분명 세대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페라리의 구조에 묶여 있다는 점, 그게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스털링 모스처럼 왕관 없는 챔피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움직임은 단순한 패독 루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르클레르 측이 페라리에게 던지는 경고일 수 있죠. 지금처럼 하면 나를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르클레르가 외부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건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 드라이버의 커리어는 짧아요.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올라오죠. 르클레르는 이제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페라리를 구하려고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자신부터 구할 것인지. 그리고 페라리는 정말 변화할 의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시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